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 내정 단계로 알려진 딸 주애. 이 딸 주애가요, 북한 주민들을 직접 독려하고 다독이면서 악수하는, 그러니까 지도자처럼 행세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새 살림집을 배정받은 근로자들을 만나시었습니다. 새 살림을 표게 될 모든 가정들의 기쁨과 행복만이 넘쳐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원수님께 참가자들은 최대 경의를 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요, 지난 2014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 주애는 나의 포도당이야.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나의 비타민이야. 뭐 이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김주애에게 김정은 위원장 이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동행해서 미사일 버튼 타이머를 만지게 해줬어요. 글쎄요, 13살입니다. 아까 앞서 보신 영상에서 주민들을 지도자처럼 본인이 악수하면서 독려하는 모습, 이것도 어색하기는 한데 미사일 타이머를 만지게 했다. 글쎄요, 뭐 귀여운 딸에게 뭐 할아버지 상투 쥐는 것까지는 뭐 글쎄요. 근데 저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건 대부분 다 계산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겠죠.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병진한다고 그러는데요. 핵 능력 고도화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핵 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저희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미국에 맞서서 자국의 생존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ICBM 버튼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상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버튼이다라는 측면에서 김주애가 저걸 쥐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그냥 딸이 예뻐라는 측면보다는 무엇인가 연출하려고 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거의 4년 가까이 김주애라고 하는 인물을 계속 노출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건 북한 주민들한테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에 와 있다. 또 특히 이제 아마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당대회를 개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직전에 저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호칭을 가지고 후계자를 구체화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 정도의 상황이고 또 우리 국정원이 정보자산이 막강합니다. 휴민트까지 있기 때문에 국정원 판단에 의해도 김주애가 후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부분들은 매우 예의주시하면서 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호칭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호칭과 관련된 내용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북한의 각급 당 대표자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에 함께 참배하면서 이르면 오늘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 대회 이후에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에 대한 호칭을 주석으로 바꾸는 이른바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주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석이라는 호칭은 옛날에 김일성이 가졌던 호칭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제 폐지를 선언을 했죠. 그런데 주석제가 다시 부활하고 김일성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직함을 김정은 위원장이 계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근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김정은이 선대를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서 할아버지의 호칭인 주석을 다시 자기에게 붙인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도 국무위원장밖에 그랬죠. 못하고 주석이라는 이름 못 썼는데 그 3대째인 김정은이 내가 이제 주석이 되겠다라는 것은 저는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체제 불안에 대한 심각한 그런 그것을 느끼고 있다. 더더군다나 42살밖에 안 된 김정은이 지금 14살짜리 딸을 후계자로 지금 이게 공식화하는 이런 장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만큼 내면적으로 지금 불안하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그 타이머 주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1945년에 리틀보이하고 펜맨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당일에만 10만 명씩이 사망했습니다. 당일에만.
그런데 그때 그 핵폭탄은 폭죽 정도의 지금의 핵폭탄에 비하면 그렇죠. 북한이 100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누르잖아요. 14살짜리가 누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 세계 문명 국가 중에 2대 세습한 사례는요. 왕조 빼고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5손가락 아닙니다. 3대 세습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4대 세습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저런 비상식적인 국가 체제에서 저런 사람들이 핵무기를 갖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의 얘기하듯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평화는 국어라는 게 아니라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네. 북한 정권은 누구보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죠.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이 다행이라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정동영 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또 화답을 했습니다. 입장을 밝힌 겁니다.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인 제가 직접 북측에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와 김여정 부부장 메시지를 주고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3일에도 정동영 장관의 유감 표명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또 어제 브리핑 관련해서도 오늘 오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긍정적인 또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 주고받는 것, 글쎄요. 그동안 완전히 단절돼 있었던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건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대화는 수단인데 지금 정동영 장관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정책적 위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네. 아까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서로가가 중요하죠. 제가 볼 때 거기에서는. 네. 근데 우리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메시지만 서로 주고받고 있지 지금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성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드론 우리만 보냈나요? 북한이 더 많이 보냈죠. 거기에 네. 대해서는 왜 그쪽 평가는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대화가 뭐 주된 최종 목적을 삼아서 안보나 어떤 방위력도 해체하는 이런 과정 아닌가라서 심히 우려스럽고 네. 마지막으로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계속 강요로서 있어야 되는지 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평가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그 대북 무인기 작전 자체가 이제 군 내에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던 내용도 아니었고 심지어 실무자들은 반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현 장관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다 패싱하고 나한테만 보고해라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게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자체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네. 명분 쌓기 용으로 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시점에서 저 정도의 입장 표명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